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남수진 감독님. 박정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형식적인 사과로 모든 걸 덮으려 할 거라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감독님, 저 이준혁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카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뒤 수지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감독님, 박 본부장님이 예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요? 후배 직원들한테 부적절한 접근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쓴 적도 있대요. 하지만 영업 실적이 좋아서 덮어졌던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본부장 자리에 있다는 게 놀랍네요. 대표님도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내정 사퇴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수지는 준혁을 봤습니다. 젊은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준혁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문제인 건 아닐 겁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뻔뻔하네요. 그러게. 사과하고도 오히려 나한테 요구를 하더라고. 지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수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내 입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나? 학력도 직함도 회사 이름도 사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야겠다고.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수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콘테스트 수상 이후 의뢰가 부쩍 늘었습니다. 해외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 대표였습니다. 남수진 감독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정혜 본부장 건으로요.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사 결과 박 본부장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록도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박 본부장은 해임 조치됐고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덕분입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감독님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계속 묻혔을 겁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문건 정식으로 제안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강미디어그룹에서 온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월 2번 정도 회사를 방문해 프로젝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일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강미디어그룹에서 제안이 왔어. 외부 자문으로 일하자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일까 해. 아버지 회사이기도 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수지는 대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한강미디어그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준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 광고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영상 구성, 색감,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도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정말 도움됐습니다. 특히 색감 부분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준혁 씨 디자인 실력도 좋던데요. 조금만 응용하면 금방 해낼 거예요. 준혁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독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프리랜서로 시작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나중에 독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특히 처음 몇 년은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셨어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독님처럼 되고 싶어요. 준혁 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자기 길을 믿고 가세요. 수지는 회사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괜찮다고 한다. 조만간 집에 들러라.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 수지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조심하래서 조심하고 있다. 앉아라. 수진과 지혜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강미디어그룹 자문으로 들어갔다며? 네. 프리랜서 일하면서 가끔 들르는 정도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회사를 강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다. 내가 틀렸어. 내 길은 내가 정하는 게 맞았어.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 그게 성공이고 안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모습을 보니까 깨달았다.
사람마다 맞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아버지는 수진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 그게 진짜 성공이야.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내가 고맙지.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수지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와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다음 주 수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단편 영화 제작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구상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용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촬영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편집에도 한 달을 썼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수지는 만족했습니다.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품을 해외 영화제 3곳에 출품했습니다. 2달 뒤 첫 번째 영화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편 부문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2번째 영화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작품상 후보였습니다. 지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직 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래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첫 번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번째 영화제에서도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수상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수진을 찾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기가 움직여요. 수진은 아내의 배에 손을 댔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기 길을 선택할 때 난 응원해 줄 거야.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수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한강 미디어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입사원들 대상 특강이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부탁한 자리였습니다. 강의실에는 30여 명의 신입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도 자리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남수진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 미국에서 혼자 공부한 것, 15년 넘게 프리랜서로 살아온 것,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들까지.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신입사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길을 믿고 끝까지 가세요.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 겁니다. 특강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신입사원이 질문을 하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수진의 스튜디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새 프로젝트 콘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독립영화 감독 데뷔작이었습니다. 작년에 만든 단편 영화의 장편 버전이었습니다. 투자자도 확보됐고 배우 섭외도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요. 배가 아파요.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빨리 가요.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자 의료진이 지혜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아기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 지혜가 침대에 누워 웃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식구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 아버지 안아보세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름은 지었나? 남준서로 지었어요. 준수한 서, 그럴 서.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는 아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아이 아버지가 됐구나. 네. 좋은 아버지가 되거라. 나보다 훨씬 더. 수지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니다. 난 내 마음을 몰랐어. 내 길을 인정하지 않았지.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도 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기가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틈틈이 작업을 했습니다. 장편 영화 프리프로덕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촬영 장소를 답사하고 스태프를 구성했습니다. 한강미디어그룹 자문일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대표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감독님, 회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박 본부장 사건 이후로 사내 문화 개선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요. 감독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없는데요. 아닙니다. 감독님이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달부터 월 1회 신입사원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직원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링은 한 달에 한 번 진행됐습니다. 신입사원 1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했던 일,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직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감독님,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항상 있었어요.
다만 두려움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만약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실패했어도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시도조차 안 했다면 그게 더 후회됐을 거예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편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촬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를 여러 영화제에 출품했습니다. 가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 연락이 왔습니다. 신인 감독 부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상영 당일 극장은 만석이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웃음도 나왔고 눈물도 나왔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길을 가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수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수진의 영화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수진은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아내와 아버지께 이 상을 바칩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영화제가 끝나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틀렸어. 내 길이 맞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수지는 아버지의 술잔을 받았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진의 영화는 극장에 개봉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관객이 늘었습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아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생각. 당신이 수고했죠.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수지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도전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것. 흔들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자기 길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스튜디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이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독님,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정말요? 무슨 일이에요? 독립하기로 했어요.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릴 거예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응원할게요. 감독님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 길을 가보려고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네, 알아요. 그래도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로운 시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갑니다. 빠르거나 느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학력도 나이도 직함도 회사 이름도 사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증명하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이기니까요. 그렇게 믿으며 수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날 70명 앞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중졸이죠?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오다니 회사의 수치예요. 36 남수진. 15년 경력의 영상 크리에이터. 국제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실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학력만 봤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들어간 회사.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건 꿈의 기회가 아니라 잔인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욕을 준 본부장의 숨겨진 진실. 대표 아들로 착각당한 신입사원.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수진의 정체. 학력도 직함도 회사 이름도 사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증명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 2층짜리 작은 스튜디오 건물 안에서 남수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촬영한 광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커피 브랜드 광고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감성은 따뜻함이었고 수지는 그걸 빛과 색감으로 풀어냈습니다. 렌더링이 끝나자 수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9시였습니다. 오늘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프리랜서 영상 크리에이터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광고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기업 브랜디드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일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늦게 끝나네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내 윤지혜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았습니다.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어요? 당신이 안 들어와서요. 차라도 한잔하고 들어가라고요. 지혜는 임신 5개월 차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내가 밤늦게까지 기다린 게 미안했습니다. 몸 불편할 텐데 먼저 자지 그랬어요. 괜찮아요. 당신 얼굴 보고 자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둘은 스튜디오 안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혜가 따라준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36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상에 빠졌습니다. 학교 행사 때 친구들과 함께 만든 홍보 영상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점 광고, 학원 홍보 영상, 작은 행사 기록 영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상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남기석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지는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걷는 게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영상이 좋아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결국 수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영상 제작 수업을 들었습니다. 독학도 병행했습니다. 영상 연출, 편집, 촬영 기법, 색 보정까지 모든 걸 익혔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21살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성실하게 작업했고 그 결과물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몇 년 뒤에는 제법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광고 회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브랜드에서 직접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그 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도 서로 인사만 나눴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수진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수진은 곧장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요? 일단 안정은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대. 수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얼굴색도 안 좋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어떠세요? 괜찮다. 늙으니까 이런 거지 뭐.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라. 부모도 좀 안심시키고 살아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라면 너를 소개해 줄 수 있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한 번만 해봐라. 내가 싫으면 그만둬도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난 당신 선택을 믿어요. 지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쁠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한 곳은 한강 미디어 그룹이었습니다. 국내 대형 광고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수지는 경험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정식은 이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컨벤션홀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곧 돌아올게. 수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도로는 붐볐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컨벤션홀 로비는 붐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모여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36이었으니까요. 안내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경험직 채용 마이너스 남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어슬렁거리지 말고 행사 준비 좀 도와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명찰에는 영업본부장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정식 참석자입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수진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신입이라고요? 말도 안 되네. 경험직 채용입니다. 경험직이요? 어느 회사 출신인데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박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명찰을 가까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리랜서가 대기업에 들어온다고요? 참 별일이 다 있네. 수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정희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안은 둥근 테이블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8명씩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안내를 받아 경험직 채용자 테이블로 갔습니다.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쪽으로 들어왔어요. 남수진입니다. 영상 제작 쪽입니다. 아, 영상이요. 요즘 잘 나가는 분야잖아요. 준혁은 28 정도로 보였습니다.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정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임원들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 이준호가 축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각 본부별 소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정희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더니 말했습니다. 영업본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곳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경험직 채용자 테이블 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채용 방식이 다양해졌더군요. 경험직으로도 뽑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됩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경험직으로 들어와서 회사에 도움이 되겠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험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앉은 분 중졸이죠?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기업 광고회사에 들어오겠다니 참 뻔뻔하네요. 저학력은 회사의 수치예요. 순간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70여 명의 내정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옆자리의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 제 자리는 없는 것 같네요. 내정은 사퇴하겠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빠져나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행사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병상에 누워서까지 자신을 걱정하며 회사를 소개해준 아버지에게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아내 지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정 사퇴했어. 왜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학력으로 판단받았어.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지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판단이면 믿어요. 수진은 고마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래, 내 판단을 존중한다. 억지로 다니라고 한 건 아니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할 거 없다. 내가 편한 길을 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가 밀린 작업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정식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중졸, 저학력, 회사의 수치. 수지는 자신이 그런 식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스튜디오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수진 감독님이신가요? 국제영상예술협회입니다. 수지는 순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달 전 국제영상 콘테스트에 작품을 출품했었습니다. AI와 영상 연출을 결합한 실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우수상이요? 네. 한국인으로는 최초입니다. 다음 주 시상식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제 콘테스트 최우수상.
그것도 한국 최초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 업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강미디어그룹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수진님, 내일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표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전 10시에 본관 3층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정을 사퇴한 회사에서 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걸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한강미디어그룹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어. 대표가 만나자고 하네.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내일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길을 지키겠다고. 수지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수지는 한강미디어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입구로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대표이사 이준호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박정혜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내정식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이준혁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수진 감독님. 앉으시죠. 대표가 손짓했습니다. 수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제 콘테스트 최우수상 대단한 성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정자가 이런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내정을 사퇴하셨는지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왔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지는 박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정식에서 학력과 나이로 공개적인 비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수지는 박정희를 가리켰습니다. 박정혜 본부장님이십니다. 무대 위에서 70여 명 앞에서 제가 중졸이고 저학력이며 회사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는 박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박정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의도와는 다릅니다. 회사를 위해 기준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기준을 강조하는 것과 개인을 모욕하는 건 다릅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내정식 이후 박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셨고 몇 차례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업무상.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대표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기록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담긴 내용입니다.
대표님 아드님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다는 건 회사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무슨 오해를 하신 겁니까?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박정희는 준혁을 대표 아들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정식에서 유독 준혁에게만 친절했던 거였습니다. 대표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남수진 감독님, 혹시 우리 회사 창업주이신 남기석 전 회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대표는 박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으신가요? 박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남수진 감독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죠. 일단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박정희는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수진 감독님, 회사로 돌아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우는 최대한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프리랜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자문으로라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감독님의 경험과 실력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었고 대표의 태도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정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남수진 감독님, 잠깐만요. 수진은 멈춰섰습니다. 제가 사과했잖습니까? 이제 내정 건은 없던 걸로 하시죠. 서로 불편할 것 없지 않습니까?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과했으니 됐잖아요. 굳이 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사과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요? 제가 무릎 꿇으라고요?